일이면서 토요일이네. 예, 그래서 한 10분, 15분, 길면 20분 동안 얘기할게요. 듣기 싫으면 나가셔도 되고, 바쁘시면 나가셔도 되고. 어, 요즘엔 독송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합송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분위기, 합성이 잘 된 분위기가 좋아요. 보현주 부살님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렇게 저는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착해서 그런가? 착해서 그런 건지 뭐 식은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좀 그런 거죠. 이제 될 때까지 이제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잘하길 바라고 그런데 너무 또 안 하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 어, 그 밴드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열심히 너무 혼자 하지 말라고 한 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숨 막히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된다고. 그래 이렇게 본래 집전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게 집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집전하는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포교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남들 따라올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뛰어난 연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대중들하고 잘 맞춰서 쭉 같이 할 수 있는데 사실 뛰어난 능력 연불 혼자 아무리 잘하면 뭐래요. 목소리가 좋고 그러면 뭐해. 목소리 안 좋고 떠듬떠듬 하더라도 남들 잘하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부터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도 얘기했고 근데 어, 드디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어, 숨 막힐 정도로 이렇게 안 하고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독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쭉 계속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잘하시는 스님 보셔가지고 스님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독송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스님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우리 스님들도 기도를 하면 같이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들 절에 가보세요. 스님 연부라고 있으면 뒤에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 20명, 30명, 50명 같이 합성하면서 할 수 있는 하는 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혼자 기도는 많이 해봐도 같이 합성하는 기도는 많이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우리 절에 계시는 스님들도 새벽기도 이렇게 잘 안 시키고 집전을 스님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스님 가만히 계세요나 그렇게 자꾸 하는 이유도 오히려 이렇게 독송의 분위기가 흐려지고 그럴 수가 있어서 한 건데 근래에는 스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전하시는 분들도 잘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네. 요즘에는 드디어 이제 다 같이 합성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될 거. 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사실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해. 앞에 나와서 사람 그렇게 부담스러운가요? 앞에 나와서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 점점 쇠락하고 낮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내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만 너도 나도 하려고 하되 서로 상대에게 양보를 잘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참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핀란드에 이제 얼마 전에 여성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요. 35살, 34살이에요. 85년생이에요. 85년생. 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성 총리가 85년생 여성 총리가 되는데요. 장관들이 19명인데 12명이 여성 장관이래요. 대부분 30대, 40대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장관이라는데요. 나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젊다고 해서 더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는 젊은 30대 초반이면 애들 취급 받아요. 30대 초반이면 아이들이잖아. 근데 핀란드는 사실 인구도 55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 우리나라보다는 1.5배 큰데 땅이 이제 이렇게 척박하다 보니까 많이 안 살아요. 또 겨울에는 백야 현상도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의 GDP 1인당 GDP는 거의 5만 달러에 육박을 해요. 4만 8천 달러, 4만 9천 달러 뭐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5만 달러에 육박하면 굉장히 잘 산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6천만 원씩 올해 한 해 거의 6천만 원이 총 수입이라는 거잖아. 지출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4인 가족이면 거의 2억이라는 거죠. 2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나라도 부자. 우리나라는 3만 달러 겨우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구가 적으면 잘 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인구가 550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거의 5만 달러에 육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핀란드가 뭐 자원이 많은가? 뭐 사우디야 기름 팔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핀란드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들의 성공 비결은 뭘까? 핀란드는 예전에 노키아가 유명했었죠. 우리나라 삼성처럼 노키아가 있었어요. 2000년 전후만 해도 노키아가 뭐 이렇게 삼성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업이었으니까. 그런데 스마트폰 나오면서 노키아가 후 해서 이제 망했어요. 2013년인가 12년인가 완전히 우리 매각당하고 이제 그 손 탁탁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삼성이 망한 거야. 그럼 나라가 휘청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아직 여전히 핀란드는 건장해요. 보면 그 왜 그러냐? 이 노키아가 망할 때쯤에서 다른 이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스타트업은 창업을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 창업 중에 좀 요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이런 것들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는데 게임 회사들이 여러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에 런칭을 해서 그것이 쭈쭈 해가지고 이제 잘 팔리는 세계 1위, 2위, 3위 이런 게임 회사들이 막 스타트업 회사들이 막 창업이 되고 성공을 거두면서 핀란드가 노키아가 망하면서 핀란드는 끝장인가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신기하게 그렇게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올까? 저는 이제 사회의 선순환 구조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진출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 역할을 하고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들도 일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정치계만 봐도 남녀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여성 진출 비율이 50%에 육박을 46%, 47%막 이러거든요. 남녀 양성 평등만 이룰 뿐 아니라 세대 간의 균형도 굉장하잖아요. 본래 이렇게 제일 열심히 역동적이고 개혁적으로 일할 때가 30대, 40대거든요. 50대가 넘으면 보수적이 돼요. 60대가 넘어도 역시 보수적이 되고 50대 중반이 넘는데 아직도 진보적이고 이렇게 혁신적이고 이런 사람은 잘 없거든요. 오늘날 이제 자유당이 저렇게 보수가 많고 또 심지어 민주당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영향이 커요. 보면 민주당도 다 나이가 많고 그 자유당도 전부 다 나이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양로원이라고 국회가 그 경로당이라고 국회가 퇴직하고 정치 진출하고 이렇게 미안합니다 국회의원님들.
그게 그 나이 든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핀란드는 그 교육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핀란드식 교육 이래가지고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핀란드 애들이 수학 제일 잘한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주입식 교육을 하냐?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황룡사에서 바라는 것은 그래요. 보현주 보살님이 열심히 이제 독송을 해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자꾸 밴드나 아니면 개인 톡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어이, 스님 잔소리가 너무 심해.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아니, 잘하고 있는데 자존심 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괴감에 들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스님은 자꾸 하라고 그러고 나는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를 이래 되면 이제 그 자존심이 너무 세서 안 할 수도 있고 자괴감이 들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 이런 것이 필요해요. 또 지적도 필요해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사도 있어야 돼요. 그냥 맨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따라갈 게 아니고요. 우리는 충고는 정말 신중하게 충고해야 되지만 충고 받는 나는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충고를 잘 안 하는 게 내가 충고를 하면 상대가 완전히 삐져버리니까 완전히 마음이 휙 돌아서니까 관계가 이상해지니까 충고를 잘 안 하잖아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사실 가족끼리 충고는 더 안 한다고 안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정보 교환하고 이런 것들은 잘해서 독송이 합송이 정말 이렇게 우렁차게 잘 돼서 여기서 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합송이 우렁차면 스님이 아무리 기도를 연부를 잘해도 와 스님 연부 소리가 너무 좋아서 오줌 나와요 스님 그 정도로 잘해도 사실 그 스님이 오래오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스님들은 다 역마살이 많아가지고 또 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정말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스님이 연부를 정말 잘해서 소리에 감동이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하는 것이 그게 효과가 더 큰 거야. 전 핀란드식 교육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혼자 잘해서 이렇게 주입식 뭐 외우기식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같이 함께 활동하고 마음을 다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평생 좋은 아이디어 나오기 어렵고요.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아무리 못난 사람 머리가 IQ가 아무리 나빠도 한 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한번 크게 몰락할 때 있는 거고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한 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나 혼자 하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폭망하거나 하더라도 그 급성장했다고 다시 폭망하거나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 같이 모이면 여러 사람의 운명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지부진한 사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백발나한진을 펼쳐 백발나한진이라는 게 서로 이제 108명이 진법을 펼치는 거잖아요. 한치 오차도 물샐 틈이 없도록 진법을 펼쳐서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면 그 천하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핀란드식 교육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전하는 사람이 꼭 포교사 아니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집전을
보살님 한 번, 보살님 한 번, 보살님 한 번 다 돌아가면서 집전을 다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그곳이 정말 108라한진이 완벽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계속 되면 그 한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해? 또 다른 사람 나타나면 또 몇 년 걸리잖아. 이만큼 되기까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가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겁먹어가지고 마이크 저 안 해요 안 해요 저 못해요 라고 자꾸 그러니 내가 지금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가슴이. 그 주목할 만한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 이제 이렇게 배달 앱 많이 쓰는 게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하고 배달통하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배송이 막 인기 직종이고 배송이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전망이 밝아요. 우리가 이제 택배 기사나 아니면 저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 후라이드 치킨 배달하고 뭘 배달하고 하는 사람들 뭐 대단치 않아 보이죠. 옛날에는 짜장면 배달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지금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배달 쪽이 배달 쪽의 성장이 그야말로 곡선이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배달의 민족이 팔렸거든요. 독일 회사에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DH라고 독일에도 배달 앱이 큰 배달 앱이 있어요. 그 회사가 우리나라 배달 앱을 3개를 다 사가지고 배달 앱이 이제 하나가 됐어. 그냥 그 DH 딜리버리 히어로 회사들이 됐어 다. 얼마에 팔렸냐? 4조 7천억에 팔렸어요. 4조 7천억에. 4조 7천억이면 뭐 어지간한 그냥 대기업 하나 거든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딜리버리 히어로도 너무 신기하고, 야 이렇게까지 배달 앱이 그 가치가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나? 정말 이제 이게 성장 가치가 큰 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DH가 이제 잘한 선택일까 잘못한 선택일까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왜 여기에다 이렇게 4조 7천억이나 쏟아부으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핸드폰에서 이렇게 배달앱 그냥 안 쓰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들은 젊은 애들은 다 쓰지만 그걸 4조 7천억이나 주고 샀어? 이들 생각은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들을 이렇게 다 확보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략이 있어서 그래. 여기를 대한민국을 교두보 삼아서 우리나라 배달앱이 제일 잘 돼 있으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고 싶어서 아세안 국가 6억 5천만 명이랬잖아요. 아세안 국가로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그 대표들은 이제 이쪽 지역에 이렇게 이쪽 지역의 책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이런 게 스타트업 기업이라 할 수 있어요. 배달의 민족 이런 것이 그 새로운 개념의 신개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좋은 가격에 파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대단히 훌륭한 거지.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게 기업 본인 4조 7천억이라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몇 개 되지 않을 때는 국민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도 국내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는 독일 회사에서 수익을 가져가네 이러면 뭔가 이제 지금 국내 기업이 아니라 독일 기업 홈플러스가 그러잖아. 예전에 삼성 거지만 지금은 영국 거잖아요. 홈플러스가. 그래서 홈플러스 가야 돼? 그런 건 나만의 생각이고 가보면 넘치더만. 그 외국에 팔려 나간 것은 세계적인 글로벌한 시대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4조 7천억이나.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만드는 핀란드, 이것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젊은 애들한테 투표하고 젊은 애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불자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지 아들 딸들도 깨어 있는 말을 해주고 깨어 있게 하는 거잖아요. 좀 뭔가 실패했을 때는 힘이 되어주고 뭔가 하고 있을 때는 역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창의적 두뇌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너무 제조업으로만 치중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돌이 나라야 우리나라는. 머리 지식의 나라가 아니라 머리를 써 스타트업을 해서 아이디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스타트업 기업들이잖아. 지혜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까지는 기술이 공돌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도 배워야 돼. 나이 들어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니까. 부모가 계속 배우면 자식들에게도 계속 그게 알게 모르게 전해지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80이 돼도 계속 그 불교 공부를 하든 다른 공부를 하든 계속 공부를 하더라. 그럼 아들 딸들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돼요. 부모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들 딸들도 공부를 치워요. 그냥 대학 나오면 책 한 잘 안 봐. 근데 우리 어머님이 70이신데 지금도 소설책 읽고 지금도 인문학 서적 읽고 그러면 그 아들 딸들도 알게 모르게 책을 읽게 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 딸들에게 선물을 줄 때 해민 스님의 이런 책도 주고 법륜 스님의 이런 책도 주고 이렇게 선물로 그런 걸 주기가 쉽잖아요. 그럼 아들 딸들도 그 저절로 이렇게 접하게 되고 읽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장 가가지고 아니면 유통 물류에서 맨날 배달하고 음식 만들어서 뭘 하고 이렇게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 식당을 계속 하고 해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식당 다 안 되고 있잖아 보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나? 나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 평생을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도 책이라도 읽고 뭐라도 하고 그래도 나이 들어도 엑셀이라도 좀 배워보고 뭐 컴퓨터 뭣도 좀 해보고 밴드도 좀 뭐 해보고 블로그라도 만들어서 운영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오늘처럼 이렇게 독송 분위기가 계속 잘 돼서 정말 여러분들도 큰 값이 받고 가족들도 큰 값이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